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 밀리터리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소식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이제 네. 내용 중에 좀 숨어 있는 건데 네네. 최근에 방사청장이 유럽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네네. 성과는 이제 그 자주포 쪽에 이제 쏠려 있는데 자주포 맞습니다.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2차 발주 수 24문. 네, 될 것이라고 나오고 예, 있죠. 그런 네. 예상 기사들이 지금 떴고. 네, 떴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도 또 자주포 다지기 또 한 거고. 루마니아도.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이제 먼저 번에 산 게 다 완납이 됐다고 했는데 네네. 또 후속으로 더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뉴스는 되는데 네. 뭐 자주포 우리가 이제 좋긴 한데 뭐 얘기하면 한번 그냥 뭐 이게 이제는 뭐 워낙 뭐 잘 네. 나가니까. 뭐 폴란드만큼 대량 발주는 아니고 이렇게 네. 뭐 20문, 30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거다. 예, 당연한 아니 그러면 거. 대표님 오늘 또 이 K9 자주포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아유 식상을 좀 하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식상하다. 노르웨이 2차 발주 좋은데 네네. 그것만 얘기하면 뭐 단조롭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새로운 아이템. 어? K 방산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 그래요? 네. 뭡니까? 해군 사업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함정이 루마니아로 진출한다? 제가 몇 달 전에 예상을 하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방송하셨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관심들이 없었죠. 예, 없으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인데요. 슈퍼소닉의 또 새로운 광고 협찬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오늘의 광고는 지금 담배를 피시는 분들 또는 지금 금연 중이신 분들한테 희소식인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바로 해독하나라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영양제가 나왔습니다. 해독 하나. 저희 보통 담배 피면서 또는 금연이신 분들, 이분들이 항상 이 폐 건강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혹시 폐암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이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못하죠. 그렇다고 담배를 지금 끊었어도 이 폐에 완벽히 니코틴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독하나에는요 HAT 성분이 있어서 이 폐포 사이사이까지 침투해서 니코틴을 제거하고 그리고 몸속에 깊숙이 쌓인 유해 물질까지 소변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 제거에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네. 특히나 압권이 니코틴 제거입니다. 니코틴이죠. 예, 거기다가 숙취까지 해결해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분들 아침에 머리 아프고 속 안 좋고 하는데 그런 숙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술, 담배, 독소 제거에 아주 이게 특효한 영양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로 술, 담배 못 끊으시는 분, 그리고 숙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는 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환경 오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드시면은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싹 배출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해독 하나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하면서 특히나 폐에 쌓인 이 니코틴 배출하시면서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많은 흡연자분들 클릭하셔서 이 해독 하나 함께 하시면서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근데 담배 끊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여 년 됐죠. 20여 년. 네. 전 인제 금연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독 하나 제품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딱이다. 저도 금시초문이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몰랐죠. 저도 담배 필 때마다 이 폐가 지금 온전할까 엉망이 되고 있죠. 그 걱정 때문에 근데 이 니코틴 제거를 해준다니까 저도 지금 먹은 지 한 일주일 넘었거든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 금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드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대표님이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는데 루마니아의 대한민국의 함정 수출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루마니아 해군이 그 네. 전례 없이 좀 그 전력이 그 지역에서 좀 약해요. 약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흑해에 네. 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가. 네네. 물론 이제 그 흑해에 접해 있는 나라가 뭐 루마니아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유별나게 이제 나토에 가입 초기에 뭐 한 20여 년 전인데 네. 그때 이제 뭔가 좀 전력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나토 자체 내에서 이제 그걸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제 몰린 거죠 시안에. 지금은 이제 두 차례 전쟁. 네. 첫 번째 2014년에 이제 쿠른반도 중심으로 전쟁이 또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러브 전쟁. 그 와중에 최종 결론이 이제 난 거죠. 이게 자주포만 사서 전차만 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네. 이제 그 손을 이제 우리 방사청장이 갔을 때 이제 얘기가 얹혀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에 이제 우리 언론이나 뭐 온라인 뉴스에서는 뭐 자주포 수출만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뭐 자주포, 전차 이 분야만 얘기하고 있는데 함정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지금 저희 슈퍼소닉 TV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초에 네. 그 유럽의 이제 함정 수출에 대한 이제 우리가 먼저 요청을 받은 거죠. 네. 그거는 또 뭐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군수 지원함 이런 거 빼고 전투함 중심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 눈에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출을 달성하려면은 뭐 간단한 얘기 뭐 말씀드려서 조건도 좀 따르긴 해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뭐 K방산 우리가 방산 그 호위함 뭐 이렇게 호주에서 실패한 적도 있지만은 네네. 뭐 그거 그냥 그 있는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머리를 좀 써서 네. 그쪽에 루마니아 해군의 좀 입맛에 맞게 좀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토에 관련된 것도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서유럽 중심에 뭐 덴마크 들어가 있고 프랑스 얘기 그 얘기는 아니고 별도로 루마니아 동유럽이죠. 루마니아 해군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러면서 나토에 맞는, 나토의 뭔가 작전 요구에 맞는 네. 이제 거기 하면은 좀 이렇게 혼합을 하면은 수출이 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규모가 가장 궁금하죠. 규모는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가 함정의 이제 등급이 이게 이제 호위함 사업이냐 아니면 초기함 사업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00톤 이상이냐 아니면 이하냐 그 이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이제 뭐 얘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다녀온 다음에 청장이 다녀온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들 두 군데 있죠. 좀 머리를 싸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럽은 함정 수출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내놓으라는 업체들이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영국인데 중동 시장, 북아프리카 시장을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루마니아는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중에서 폴란드만큼 어떤 전체 육해공 전력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우선순위가 육군 전력들은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 육군 전력 다음에 이제 공군 전력. 그리고 남은 게 해군 전력이죠.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 보면은 잠수함 전력이 하여튼 뭐 상당히 약해요. 딱 킬로급 한 척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로 들어가 있지만은 뭐 세 척까지 사야 되겠다, 증강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는 획득해서 운영할 때 뭐 수남 이렇게 서로 배치, 작전 나갈 때 한 척 내보내려면 또 뭐 한 척은 교육, 한 척은 뭐 전형적인 얘기죠. 뭐 정비를 하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수중 전력이죠. 물론 이제 수상 전투함은 별도로 유럽하고 이제 손잡고 뭐 도입을 하려고 그래, 호위함 쪽은. 그래서 폴란드는 이 수상 전투함은 뭐 결정이 된 거고, 수중 전력은 이제 우리가 경쟁에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루마니아 해군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이 방위사업 청장이 루마니아의 국방 획득 사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 산업 협력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보그단 그루이아 이반 경제기업 관광부 장관과도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함정과 첨단 기술 등 이 새로운 방산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루마니아 해군의 현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에 이제 협의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긴밀하게 자주 얘기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해 그 열릴 폴란드에서 MSPO라는 방산 전시회 바로 이제 붙어 있는 나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장들을 가면은 또 거기 올 거예요. 루마니아 또 해군 분야 이제 담당자들이.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문에 또 우리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 함께 해군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마니아 해군의 배경을 좀 현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해군은 7천여 명의 이제 병력, 7,000명 승조원이죠. 병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전체 뭐 모든 지원함 조그만 배까지 함정까지 따지면은 4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7척. 그럼 이 루마니아의 주전력, 이 호위함은 몇 척 정도 됩니까? 3척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위 전력이 초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7척. 초계함은 7척.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뭐 고속정 2척에다가 초계정 20척. 이것들은 뭐 활약이 뭐 아주 빈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다시 얘기를 거꾸로 올라가면은 호위함 3척은 도대체 뭐 어떤 함정이냐? 어떤 급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루마니아가 나토에 들어오면서 해군력도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 2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근데 마땅한 뭐 함정을 이제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영국과 또 이제 긴밀해요. 루마니아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 바르샤바 조약권 해체된 다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벌렸더니 영국군에서 해군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구형의 지금 현재로서는 22형 프리기트 호위함 2척을 주는데 이게 2004년도하고 5년도에 각각 한 척을 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2004년도 5년도에는 네. 이 서방 측이 서유럽이나 영국이 그래도 러시아에 뭔가 좀 이렇게 자극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군사 무기 뭐 이렇게 동유럽으로 이전하는 거 있어서 네네. 지금과 달리 예. 물론 이제 동진을 한 거 있죠. 나토가 동진을 한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좀 조심스럽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22형 호위함의 무장을 핵심 무장을 다 띄워버려요. 그 껍데기만 주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이 22형 호위함이 영국 해군이 사용할 때는 어떤 무장이 있었냐면은 네. 원래 함정공 미사일 단거리 어. 발사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대함 미사일. 야. 그래서 이거를 싹 띱니다. 어. 제거해버리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군함이니까 앞에 76mm 한 포만 이제 내버두고. 한 포 정도는 기본으로 냅두고. 예, 그리고 뭐 30mm 대공 기관포. 뭐 CIWS 예. 이런. 그렇죠. 예예. 그것도 제거해버리고. 아. 그래서 그냥 76mm 한 포. 그 달랑 그거 하나입니까? 하고 이제 대자모래 그냥 그 뭐 이렇게 3연장 예, 발사관 예.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웬만한 나라 다 갖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한 척, 2005년에 한 척을 넘겨줘요. 이제 나토에 이제 들어오면서 뭐 일종의 현대화 시킨다는 명분인데 네. 무장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배는 뭐 함정은 커. 근데 무장 앞에 한 번 딸랑 하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흑해 이제 이 무로마자가 이제 이렇게 접해 있으니까 네. 앞에 이제 러시아 해군이 있고 네. 우크라이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004년 5년 당시에는 이제 빈약한 무장으로 해서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계만 해라. 아. 감시 초계만 해라. 감시 예. 초기만.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뭐 이렇게 작전 훈련하면은 그것만 쫓아내면서 이렇게 보기만 해라. 위협하지 마라. 그래서 무장을 다 이제 중요한 무장을 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로부터 20년이 지금 흐른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제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차례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4년도에 1차 러우 전쟁 때 우라 전쟁이죠. 그때는 이제 앞에서 크림반도 앞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생각만 있었던 거지. 이 루마니아 현대화, 루마니아군에 대한 전반적인 현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그렇게까지 못 하고 긴장만 하고 있었죠. 지금보다는 좀 덜한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제 육군 사업과 공군 사업을 루마니아군이 이제 하면서 해군도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러시아 해군이 물론 저번에 뭐 격침된 그 주력 함대, 그 흑해 함대, 러시아 흑해 함대가 격침되고 막 이렇게 망가진 건 있지만은 네네. 그래도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함정 세력이 또 추가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육군 공군 사업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우리 방사청장이 왔을 때 네. 아니 대한민국의 조선을 배경하는 특수한 사업부 함정이죠. 네. 이게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어. 좀 내놔봐라 어떤 게 있는지. 아. 그리고 이제 제시를 이제 하는 이제 최초의 정보 제공하는 단계에 이제 시작을 된 거죠. 최초에. 최초에.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해군에 또 영국제 호위함, 그냥 빈 껍데기 호위함뿐 두 척뿐만 아니라 네네. 그 전에 냉전 시절 때 막바지에 네. 자국 그 함정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름이 뭐 마레세티급. 마레세티급. 예, 그래서 이게 5,700톤짜리 이제 함정인데 호위함인데 5,700톤이면 이게 냉전 말기 때 이제 그 바르샤바 조약군에 이제 있을 때 이게 설계되고 이제 건조되다 보니까 무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네. 그렇게 구형이 아니었던 스틱스 대함 미사일. 스틱스. 그러니까 큰 거, 예. 네 발. 예. 그러니까 관이 4개죠. 네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뭐 76mm 한포라든지 뭐 대잠 로켓, 어뢰 발사가 이거 무장이 잘 돼 있어. 나름대로. 근데 너무 이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얘도 같이 그냥 없애야 되는 거예요. 딱 한 이제는 척이니까 그렇게 됐군요. 자국산이지만 한 척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국산이라도. 네. 그리고 옛날 구소련 이제 무장 체계에 이제 그 장착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일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볼 때는 당장 이 세 척을 대체해야 되는 사업이 나오는 거죠. 루마니아가 지금 급하네요.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육군 사업도 있고 공군 사업이 돈을 이렇게 쓰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돈을 좀 쪼개가지고 째가지고 또 배정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네. 그러면 비싼 호위함을 살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눈은 높은데 네. 비싼 호위함을 살 수 없으니까 이 서유럽에 내놓으라는 함정들을 네. 침만 꼴딱꼴딱 생기다가 딱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대한민국제가 있네. 응. 저거를 좀 싸게 사면 안 될까? 이왕 아. 얘기된 김에 예. 저것도 좀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HD 현대하고 네. 하나오션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이 동남아시아의 이제 우리 호위함 수출 사업을 이제 보면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필리핀, 그렇죠. HD 현대에서 네. 그다음에 대우 DSM이 시절 때 태국에 두 척의 호위함을 발주받았는데 한 척만 그렇죠.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태국 해군이나 필리핀 해군
이 함정 수출은 각각 이제 서로 양대 회사가 했지만은 두 척 한 척 뭐 또 추가로 뭐 이제 필리핀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네. 건조한 것도 있고 이거 가격 대비 그다음에 나토의 어떤 무장 그 호환성 체계 그거를 다 맞추려면은 역시 함정의 선체는 우리 원래 기술대로 해서 뭐 호위함 배치 3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준해서 네. 뭐 이렇게 건조를 이제 해준다든지 뭐 계약이 되면은 근데 무장은 국산을 달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토의 또 그 체계에 맞추려면은 이게 썰렁한 네. 예를 들어서 해군 미사일 장착대 간다 하면은 네. 뭔가 지금 이 군수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나토에서는 또 해군이 달리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사례가 뭐 필리핀이나 태국도 그랬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나토의 표준 무장 체계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스프레오 함대공 미사일, 시스프레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최초에 탄생할 때도 나토 표준 미사일로 해군에 등장했고 뭐 태국 해군도 이제 뭐 그런 거를 요구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뭐 물론 이제 ESSM이라는 이제 그 시스프레오의 개량령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건 다 나토에서 이제 표준 체계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장은 우리가 해공을 고집하면은 조금 이제 좀 그 협상이 조금 어려질 수 있다. 협상이 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뭐 K 방산에서 함정에 이어서 뭐 무장도 국산 뭐 LNG 넥스원에 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이제 시비 걸 수 있는 부분. 나토 측에서. 뭐 나토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함정을 이제 시장을 뺏기면은 서유럽에 이제 내놓으라는 5개 업체, 5개 나라에서 뺏기면은 시비 네. 걸 수 있죠. 자기들 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요. 미사일 저거는 우리 그 유럽에서는 참 같은 공통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탄약 그러니까 소위 미사일 급할 때 추가로 조달하기도 어려워. 왜냐면 옆에 나라 것도 빼주려면은 먼저 그 흑해에서 뭐 붙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뭐 전형적인 이유를 댈 거예요. 그래서 무장은 이제 무장은 대표적으로 함대공 미사일은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고. 그럼 무장에 연동되는 다른 시스템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당연히 사격 지휘 통제 시스템, 뭐 레이더 중심으로 사통 장비죠. 그럼 뭐 A사 레이더 정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국산을 보내면 좋겠는데 네네. 아무래도 또 그쪽에 방산업체들이 뭐 좀 시비를 걸 것 같고 그 그래요? 미사일과 연동돼서 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태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스웨덴 사브사 사통 장비 네네. 그거를 이제 또 요구할 수 있고 우리 또 경험이 있으니까 예. 뭐 하나오션에서 네. 이제 그거를 달아주는데 인테그레이션하는 데는 또 쉬울 거예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미사일이 또 미국이 그또 사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또 승인해 줄 거고. 그러니까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춘 이 한국형 호위함, 구축함 이 시스템을 그대로 루마니아에 수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예. 우리가 호주 사업에서 실패했던 게 예.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 국산 전투 체계의 해공 미사일을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네. 이제 자기들이 어떤 호환성 문제, 미사일이 또 전반적으로 일본 자위대나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미 해군도 그렇고 그 시스프레오 계통이 아주 뭐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외형상으로는 이제 뭐 좀 호주 사업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탈락하는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무장 체계 때문에. 그러면 이 해궁은 오로지 대한민국 해군만 전력화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뭐 수출이 나가지를 못했죠. 해공 1, 네, 해공 1, 2가 또 이제 사정거리 연장하는 이제 해공 2가 준비는 이제 개발 준비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저기죠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국내 또 방산업체는 또 이제 배가 아프니까 속이 쓰리니까 예.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가장 그 가까운 사례가 이제 호주 사업이 그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속거리 문제가 됐었고 네. 그 함정의 뭐 사이즈도 얘기 됐었고 그래서 그게 가까운 이제 사례가 좀 좋은 이제 참고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선체를 좀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전체 체계 종합 통합도 이제 또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돈은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연동을 다 해주는 것도 우리가 인건비 들어가고 다 기술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좀 어떤 조화가 또 잘 이루어져야만 루마니아 해군 사업에 좀 이렇게 비용 대 효과 가성비에서 좀 좋은 합리적인 가격. 그들이 원하는 네. 루마니아 해군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서 성능과 함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간단하게 전망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MRO 사업보다는 이 선체 완벽하게 제작해서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아요? 저희 방송에서는 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MRO 사업은 지금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군요. 네, 이건 특정 업체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 모든 그 해군의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업부들 다 있죠. 네. 여러 군데 있어요. 네. 따지보면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사업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차례 또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주식 관련된 뭐 그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게 또 MRO 또 자꾸 기사로 띄우지 않습니까? 엄청 뛰어요. 네. MRO에서 무슨 떼돈 버는 것처럼. 알맹이 없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이게 뭐 떼돈 버는 사업이니까 뭐 주식을 뭐 더 뭐 사야 되겠다. 그냥 주식값이 오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MRO. 그냥 물건을 팔아야죠 제대로.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그 해군 그 사업들 수주를 받기로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유럽의 서유럽 중심의 그 뭐 300조인가 뭐그 예, 1270조인가요? 뭐, 근데 예. 실제적으로 막 눈에 드러나게 K 방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못하는 건 아닌데 폴란드 사업에 비교해서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미국을 상대로 이제 MRO가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함정이 뭐 법이 바뀌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단독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전투하면서 돈을 좀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건조를 해주면은 돈이 좀 남기는 분야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고. 그래서 이게 설익은 얘기들을 K 방산에 얹혀져 갖고 그 폴란드 사업이 잘 되니까 물론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얹혀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뭐 과열되게 보도를 하는 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다 일단 배제하고 루마니아의 해군 호위함 사업을 들여다보면은 접근법을 좀 면밀하게 이번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루마니아 쪽에서 국방부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비싼 배는 이제 못 사고 워낙 그쪽에 좋은 배들이 비싼 배들이 많으니까 네. 그 함정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좀 적정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나토 쪽에서 원하는 나토 이제 작전 표준에 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다 심어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전 성공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루마니아와의 이 첫 대한민국 함정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예, 첫 번째 단추는 잘 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늦게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가 이제 해군 사업은 폴란드도 했고 세 번째니까 네. 그래도 기다린 그 보람이 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성비 좋은 걸로 성능 좋고 가성비 좋은 걸로 이제 접근해야 되고 아마 루마니아 측도 자기네 조선소에서 뭐 면허 생산이라든지 하는 우리가 다 기술자들이 가서 네. 하는 것도 원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 자체 그 호위함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K방산에 우리가 또 함정 수출을 유럽에 동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최초의 어떤 틈이 기회가 얘기가 생겼습니다. 있었다. 예. 근데 이게 앞에 이제 자주 풀어 말씀드렸는데 그 왜냐하면 전체 이제 방사청장이 이제 순회를 하는데 맨날 이제 첫 번째 의제가 이제 자주포도사 그리고 두 번째 뭐 FAOC 예. 그리고 이제 이 함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적게 뭐 거의 관심들이 없는 것처럼 기사화되거나 다뤄진다는 게 아쉬운 거죠. 맨날 뭐 미국 수출 얘기하면서 왜 그럼 유럽의 수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틈새가 좀 생기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냐 이거죠. 네네. 네. 자, 이 동유럽의 루마니아 여기에 K 조선이 드디어 진출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기회가 띄웠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슈퍼소닉 TV의 공식 후원 협찬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바로 이 해독하나. 해독하나. 흡연하시는 분들 지금 눈가기가 번쩍하실 거예요. 네. 예, 이거 드시면서 담배는 이제 좀 줄이시고 금연하셔야죠. 예, 그러면서 이 폐 속에 그동안 잔뜩 쌓여 있는 이 노폐물, 니코틴 제거해야죠. 예, 소변으로 쫙 빼보시기 시원하게, 바랍니다. 시원하게. 예,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저희 슈퍼소닉 TV와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광고 하나 보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광고는 지금 담배를 피시는 분들 또는 지금 금연 중이신 분들한테 희소식인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바로 해독하나라는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영양제가 나왔습니다. 해독하나. 저희 보통 담배 피면서 또는 금연이신 분들 이분들이 항상 이 폐 건강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혹시 폐암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이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못하죠. 그렇다고 담배를 지금 끊었어도 이 폐에 완벽히 니코틴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해독하나에는요 HAT 성분이 있어서 이 폐포 사이사이까지 침투해서 니코틴을 제거하고 그리고 몸속에 깊숙이 쌓인 유해 물질까지 소변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 제거에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네. 특히나 압권이 니코틴 제거입니다. 니코틴이죠. 예, 거기다가 숙취까지 해결해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이분들 아침에 머리 아프고 속 안좋하는데 그런 숙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술, 담배, 독소 제거에 아주 이게 특효한 영양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로 술, 담배 못 끊으시는 분, 그리고 숙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는 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환경 오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드시면은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싹 배출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해독 하나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하면서 특히나 폐에 쌓인 이 니코틴 배출하시면서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많은 흡연자분들 클릭하셔서 이 해독 하나 함께 하시면서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